가장 많이 저희가 변호사님들을 만나는 일이 이혼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혼에 관련된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, 요즘에 가장 많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제가 이건 꼭 이혼하세요라고 하는 게 한 3대 사유 정도가 있는데, 하나가 이제 뭐 불륜, 네. 도박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, 이제 세 번째는 폭력, 이런 게 있을 때는 이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, 네. 의외로 불륜이나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시면 그냥 좀 참고 사시는 경우도 적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. 근데 도박은 하면 할수록 이제 가산이 탕진이 되니까 오히려 더 쉽게 이혼을 결심을 하시는데, 바람을 피거나 맞으시는 경우는 그래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이러시면서 망설이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, 이런 3대 사유가 있고, 또 나머지는 직장인들도 번아웃이 되잖아요. 네. 근데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도 번아웃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이제 맞다가 보면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애고 재산이고 다 포기하시고 그냥 번아웃이 돼서 그냥 너무 쉽게 이혼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, 뭐 집안일이라든지 양육에 너무 지치셔서 갑자기 번아웃이 돼서 맥락도 없이 그냥 이혼하고 싶어 이러시면서 그냥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고, 나머지는 이제 화산 폭발처럼 네. 약간 성격 차이라든지 뭐 이것저것이 쌓여서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확 폭발해서 이혼하시게 되는 경우, 이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. 전화 처음 하실 때는 빙산의 일각만 말씀하시니까 이혼 사유가 되나? 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.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면서 이제 듣죠. 네. 보면 볼수록 좀 느끼는 거는 네. 세상에 만 가지 이혼이 있으면 만 가지 이혼 사유가 있구나. 그러니까 다 다양하고, 예를 들면 뭐 자기는 이제 본인은 결혼을 하면 자유롭게 자주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배우자는 원하지 않는다. 네. 너무 슬퍼서 이혼을 해야겠다. 네. 라는 사람도 있고, 반대로 매일 밤 하자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똑같은 상황이어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고, 또 누군가는 견딜 수 있고 하는 거라서 정말 만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변호사님을 찾으시는 거는 어쨌든 이혼을 그래도 잘 해서 잘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, 이혼을 잘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. 누구를 찾아가느냐.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변호사를 잘 찾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. 네. 저희 주소 여기 이렇게.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일단 반은 해결이 될 거고. 제일 중요한 게 잘 들어주고 마음 써주고 본인이 보지 못하는 포인트를 집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인 것 같고. 네. 그걸 네. 처음에 어쨌든 뭐 문의 전화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? 이 변호사님은 나를 잘 도와주겠다. 네. 많은 전화 주시는 분들이 되게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. 근데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변호사를 고르실 때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게,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전화를 한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보듬어 주시고 하시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고 있지만, 네. 결혼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, 네. 그래서 명확하게 이혼을 하면 불리한 점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내가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고,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법정에서 잘 주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따뜻한 변호사님입니다. 정말 희한 같으시다. 네, 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네, 사실 아무리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셔서 이혼 사유가 될 만한 많은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셔가지고 이혼이 충분히 됐는데, 증거가 없어서 진짜 이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, 이혼을 하더라도 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뭐 증거를 좀 평소에 잘 준비를 해놓고, 그리고 같이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변호사, 그런 변호사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변호사도 저는 네. 비슷한 것 같아요. 10,000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치면 본인이 원하고 잘 맞는 변호사가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
지금 당장 증거 수집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어떤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서 그걸로 공격을 해서 이혼을 성립시킨다든지 아니면 불성립시킨다든지 이런 목표가 확실하면 예를 들면 공대 출신의 이제 테크 기반을 가진 이런 변호사님들한테 가시는 게 좋을 거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이제 확보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싶은 이런 경우도 네네네.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에 강한 또 그녀한테 가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보다도 품격 있는 이혼을 위해서 좀 품위 있게 우리 뭐 취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다 공유하면서 우아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또 변호사님은 제가 그런 의지는 뭐 하는 소리입니다. 어쨌든 본인에게 맞는 변호사들이 보통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겠네요.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 아시는 건데 물론 이도저도 모르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능력 있는 변호사들에게 오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. 우리 이제 그만해. 그런가요? 좀 과했나요? 죄송합니다.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셨잖아요.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은 내가 한 게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제가 어디서 언뜻 보기로는 남편 휴대폰을 괜히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좀 노하우를 주세요. 요새 많이 가지고 오시는 증거들은 주로 차 안에서 찾으시는 증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이제 차 안에 이제 주로 블랙박스가 있고 네.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는 통행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 단서, 시초를 이제 발견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. 조금 단서가 있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좀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그러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그게 증거가 돼요? 동의 없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네. 이제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아주 중요하고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력을 뭐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어떤 스토리로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. 막 엄격한 증거력을 따지기보다는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증거가 많이 쓰여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가져오시면 그만큼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.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. 네. 집에 이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거랑 네. 그냥 아기가 있어서 또는 뭐 애완견이 있어가지고 CCTV 설치 많이 하시잖아요. 네네네. 그런데 우연히 했어. 우연히 우연히. 우연히 그쵸.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와이프랑 남편이 같이 쓰는 차가 있어요. 차 안에서 우연히 통행증이 나왔어요.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블랙박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.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변호사랑 상의를 하면서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이제 저희도 왔던 이제 실제 사례였는데 뭔가 블랙박스에서 이상한 장면을 포착을 하신 거예요. 네. 근데 이분은 시어머니를 믿었어요.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당신네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들내미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이러신 거예요. 그럼 이제 이분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잘 타일러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사실 며느리는 남이고 그쵸. 아들은 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며느리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내쫓아내던지 아니면 이 여자가 공격을 못하게끔 방어를 하고 싶어지신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상황이 되게 불리하게 흘러가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증거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 증거를 시어머니한테 보여주시면 안 되죠.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. 활용하시는 것도 또 중요하신 것 같아요. 누구를 믿으실지 잘. 변호사는 괜찮아요. 근데 의외로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네.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한테 대한 믿음을 믿음은 가지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아요. 많아요. 가정을 그래도 좀 지키고 싶으셔서 아마 그런 것 그러시겠죠. 그래도 이혼 사건에서 이제 재산 분할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좋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을까요?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남편 이름으로 집은 되어 있는데 이 집은 나누고 싶어요. 네. 근데 제가 비자금으로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. 이거는 안 들킬 수 없을까요? 비자금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네네. 되게 많은데 이혼이 소송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
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서로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시중에 있는 10대 은행이라든지 뭐 시중에 있는 여러 증권사들에 대해서 이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다 밝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나 증권사 계좌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을 들키지 않기란 굉장히 어렵다.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네. 증거로 수집하라는 게 네. 단순히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다, 뭐 네. 상간의 증거를 잡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재산을 어디 숨겼나, 아. 뭘 가지고 있나, 네, 그걸 확인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해외 사이트에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요즘 핫한 NFT를 네.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도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 최근에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거는 네네네.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.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걸로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 네. 또 이제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조금 그런 단서가 되는 것들을 좀 찾아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. 시댁이나 친정이 굉장히 부자인데 네. 이제 아들내미나 딸내미는 이제 집안을 믿고서 조금 느슨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도 시댁에서 이제 도와주시거나 뭐 이렇게 돼서 생활은 되는데 막상 헤어지려고 보면 남자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야.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시댁은 되게 재산이 많아요. 근데 시댁 재산은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이 너무 부자인데 남자들은 한량이다. 좀 조심하셔라. 명의를 잘 살펴야 명의를 잘 살펴야 재산의 명의. 그 남녀가 이혼을 하면 여성분들이 불리한 경우 그리고 뭐 차후든 뭐 아직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요즘에는 어때요? 뭐 결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는 뭐 가사로 인한 재산의 유지, 기여 뭐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 많이 인정해 주는 추세는 맞는 것 같고요.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. 또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육권이나 친권 관련해서는 또 좀 약간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. 여자분들 쪽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이혼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네.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점점 평등해지는 저희가 이혼 사건을 하기 전에는 네.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정폭력 사건이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흔히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이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네. 실제 이혼 변호사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맞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오히려 더 공공연하게 오픈된 장소에서 폭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신 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폭행 사건은 뭐 성별을 불문하고 문제죠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심각하게 이제 이혼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폭행의 정도가 애교나 장난 수준을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? 상해죠. 상해가 돼서 오십니다. 폭행에서 상해로 넘어가면요. 네. 이거는 합의가 되고 예를 들어 맞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. 상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그러면은 뭐 전치 몇 주 뭐 이런 거예요? 그러니까 뭐 단순히 여기 뭐 멍이 들고 이런 건 다 폭행인 거고요. 상해는 적어도 뭐 하나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. 그 사실은 정도로 좀 때리신다는 거죠? 물론 뭐 한 번 가격을 했는데 또 우연히 네. 그렇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.